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5천만 인구의 한국. 하지만 여권 파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런던 유학생활 동안 중국 학생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그 위대한 이름이 새겨진 여권을 보며 언제나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그가 마주한 세계의 여권 파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독하게 깨달은 그의 인생길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차갑고 분주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장웨이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22살 학생입니다. 세상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어요. 손에는 빨간 중국 여권을 보물처럼 꽉 쥐고 있었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에요.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죠. 그 여권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터미널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여러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커피와 각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죠. 큰 표지판들이 도착과 출입국 관리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석을 돌아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했어요. 뱃속이 조여왔죠. 쉬울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왔으니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앞쪽에 초록불이 켜진 반짝이는 은색 게이트들이 한 줄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게이트 위에 글자를 자세히 보니 E- 게이트 한국, 일본, 싱가포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죠. 한국이라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없었어요. 저는 해당 없었습니다. 줄에서 나와 출입국 관리관에게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게이트는 뭔가요? 그가 제 여권을 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만 이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요. 저쪽 줄로 가셔야 합니다. 그가 사람들로 가득한 훨씬 긴 줄을 가리켰어요. 가슴이 매듭처럼 조여왔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해당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느린 줄로 다시 돌아갔어요. 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죠.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카드를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는 걸 봤어요. 멈추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권 파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여권 파워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가슴이 타올랐고 눈이 따가웠죠. 뒤에 있던 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오늘 여권줄이 정말 미쳤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금속 게이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여권은 빠르고 내 여권은 느리다. 히드로의 밝은 조명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분주한 소음들이 멀어져 갔죠. 드디어 앞까지 도착했을 때 관리관이 제 여권을 다시 봤습니다. 빠르게 질문들을 던졌어요. 방문 목적은? 숙박 주소는? 귀국 항공권은? 은행잔고 증명서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비자도 보여주고 탑승권도 보여주고 자금 증명서도 보여줬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듯 했죠. 제가 답할 때마다 관리관은 더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무표정했죠. 따뜻하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여권을 꽉 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출입국 관리소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죠. 한국은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이트와 빠른 통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여권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작아진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흔들렸죠. 캐리어를 손에 든 채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 여행에서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파란 문들이 늘어선 길고 좁은 복도를 따라 캐리어를 끌고 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부드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제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낼 새로운 집이 바로 여기였어요. 런던 대학교 기숙사 312호실 말이에요. 키카드를 대니 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방 안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그리고 중정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죠. 룸메이트 자리는 왼쪽이었어요. 저는 빨간 중국 여권을 잠시 책상 위에 놓았다가 지갑에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갈색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 난 올리버야. 그가 손을 내밀었죠. 액센트와 입고 있던 대학교 맨투맨을 보니 영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답했죠. 런던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첫날이었거든요. 올리버가 책상 위에 여권을 보더니 비자. 얼마나 걸렸어? 하고 가볍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몇 달 동안 서류 작업했어요. 은행잔고 증명서, 면접,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그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잖아.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쉽게 이곳에 올 수 있는지 생각했죠. 히드로 공항의 특별 게이트가 떠올랐어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질문들도 생각났고요. 저만의 긴 기다림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그날 저녁 공용 휴게실에서 작은 모임에 참가했어요. 캐나다, 인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캐나다에서 온 미아가 말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비자 받으려면 엄청난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저는 침을 삼켰죠. 맞아요. 양식도 많고 기다림도 길어요.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끝이잖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라고 속으로 변명했죠. 하지만 히드로 공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 초록색 게이트들 말이에요. 저에게는 정중하지만 빠른 도장을 찍어주던 직원과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 게이트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그날 밤 옷과 책을 정리하면서 벽에 작은 아시아 지도를 붙였어요. 손가락이 베이징 위에 머물렀다가 별표가 그려진 서울을 바라봤죠. 자부심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긴 검은 머리를 2개의 단정한 따은 머리로 묶은 웃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서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밝게 인사했어요. 영어도 명확했고 미소도 따뜻했죠. 저는 장혜입니다.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어요. 서윤은 침대 옆에 캐리어를 놓고 둘러보더니 아늑하네요라고 말했어요. 여기 오게 되어서 신나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오기가 힘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한국인들은 더 쉽게 올 수 있잖아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의 일을 말해줬어요. 전자 게이트에 대해서도 말했고요. 한국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도 설명했죠. 서윤은 조용히 들으며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어요. 힘들었겠네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친절함이 의외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작고 운 좋은 나라 출신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의 따뜻한 말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친절함에서도 말이에요. 침대에 앉아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유는 경제학과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 했고, 저는 세계 무역과 금융을 배우고 싶어 했죠. 둘 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웃었어요. 제가 마파두부를 좋아하고 서유는 김치찌개를 좋아했거든요. 곧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죠. 이번 해가 도전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서윤 같은 사람들에게서 말이에요. 그녀가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여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대학교의 큰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의 높은 창문들이 밝은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초록색 의자들이 나무 연단을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운데쯤 자리를 잡고 앉으니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오늘은 저의 첫 국제경제학 세미나였거든요. 휴즈 교수님이 연단에 올라서셨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맑은 영국식 억양으로 말씀하셨죠. 뒤편의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답니다. 휴즈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전쟁 후 급속한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한 나라가 특히 눈에 띕니다. 바로 한국이죠. 버튼을 누르시니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1953년 서울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죠. 무너진 건물들, 잔해, 텅 빈 거리들. 저의 목이 메어왔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고난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그 다음엔 오늘날 서울의 컬러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넓은 고속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밝은 전동차들. 저의 눈이 커졌답니다. 그 대비가 놀라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한국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단 50년 만에 현대적인 민주주의와 강한 경제를 구축했어요. 천천히 걸으시며 덧붙이셨어요. 2020년까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수출국이에요. 학생들이 웅성거렸고 휴대폰으로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놀라움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휴즈 교수님은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밤의 별처럼 빛나는 높은 도시들의 지도였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말이에요. 중국의 경제는 거대합니다. 중국은 수억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전들이 남아있죠. 소득 격차, 정치적 제약, 환경 문제들 말입니다.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경제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더 잘 맞춰서 글로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 나라의 크기와 역사를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휴즈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손을 들었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종이, 화약, 나침반을 발명했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나요? 반 친구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공기가 긴장되는 느낌이었답니다. 휴즈 교수님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입니다, 장웨이. 중국의 발명품들은 세계를 바꿨죠. 하지만 오늘의 토론은 전후 복구와 정치적 자유가 경제개혁과 어떻게 함께 작용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멈추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인들은 1987년에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자유선거를 실시했어요. 시장을 개방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강한 제도를 구축했죠. 옆자리에 인도에서 온 여학생을 힐끗 봤어요.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답니다. 일본에서 온 다른 학생이 속삭였어요. 그런 균형은 드물어.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의지도 강하고 단결도 강하고 비전도 강했죠. 휴즈 교수님이 GDP 성장률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답니다. 중국의 선도 올라갔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하락하기도 했어요. 성장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정과 신뢰는 투명한 법률과 시민권에서 나옵니다.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제 나라의 결점들 때문에 무겁고 한국의 이야기가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가벼웠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에 적었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의 기적.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가방을 쌌어요. 저는 뒤에 남았답니다. 휴주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정리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좋은 질문이었어요, 장회의. 계속 질문하세요. 그 말씀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강의실을 나서니 서윤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대단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대단했어. 그 금요일 저녁 저희 기숙사에서 국제음식 파티가 열렸어요. 공용 라운지 문을 열자 웃음소리와 밝은 조명, 그리고 사방에서 올라오는 요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긴 테이블 위에는 호일로 덮인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매운 카레, 화려한 샐러드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무거운 냄비에 담은 마파두부를 들고 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테이블에 놓고 나서 땀에 젖은 손을 청바지에 문질렀습니다. 학생들이 종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섰어요. 저는 그들이 마파두부를 한 숟갈씩 떠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너무 매워 한 학생이 입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말했어요. 기름져 다른 학생이 불평했죠. 뺨이 화끈거렸어요. 마파두부는 저에게 고향의 맛이었는데 여기선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커다란 불고기 트레이를 가져오는 걸 봤어요. 윤기나는 달콤한 소스에 버무린 얇은 소고기 조각들이었죠. 옆에는 김치가 있었어요. 고춧가루로 반짝이는 빨간 배추였습니다. 휴대용 그릴에서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면서 달콤하고 스모키하고 매운 냄새가 동시에 퍼졌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접시에 불고기를 올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부드러워. 맛있어.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 저도 불고기를 집어 먹어봤죠. 입에서 녹으면서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했어요. 그 다음 김치를 맛봤습니다. 배추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상큼하고 고춧가루의 적당한 매운맛이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눈을 감고 웃는 모습을 봤죠. 브라질에서 온 다른 학생은 불고기 정말 좋아해. 소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그릇을 돌려가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라운지가 활기로 가득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어요. 잡채도 먹어봐. 포크로 한 입 먹어봤어요. 면이 미끄럽고 달콤하며 부드러웠어요. 놀라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어서 떡볶이를 시도했어요. 빨간 매운 소스에 들어간 부드러운 떡이었죠. 주저했어요. 마파두부 실패가 아직 아팠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를 믿었어요.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소스가 혀끝을 간지럽히며 따뜻하게 타올랐어요. 친근한 자극 같았죠. 주변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잘했어. 용감해. 영국에서 온 올리버가 말했어요. 장회의,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 처음 봐.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기뻤어요. 음식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끝날 무렵 제 마파두부 냄비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국 요리들은 모두 사라졌죠. 빈 트레이와 반짝이는 접시만 남았어요. 서연이와 함께 정리를 도왔어요. 접시를 쌓고 냅킨을 개면서 웃었죠. 한국의 힘을 깨달았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맛과 우정,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었죠. 그 음식 파티가 어떤 책보다 한나라에 대해 더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도 마음도 가득했어요. 그날 밤 다음에 먹을 한국 요리를 꿈꾸며 잠들었어요. 음식이 문을 열고 다리를 놓으며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장회의, 대형 박물관 구경하러 갈래? 서연이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저는 재킷과 여권을 챙기고 런던의 상쾌한 공기 속으로 나섰습니다. 박물관 앞 계단은 넓고 웅장했어요. 수백만 명의 발걸음에 다른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져 있었죠. 구름이 연한 파란 하늘을 느긋하게 떠다녔습니다. 입구 위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형 박물관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높은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고대 조각상들과 반짝이는 가면들, 그리고 황금 동전들이 줄지어 있었죠. 공기는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입장 한국, 일본, 싱가포르라고 적힌 작은 줄에 섰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국 여권을 경비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긴 줄을 가리켰어요. 서연이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가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고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죠. 서연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느린 줄에 합류했습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온 행복한 관광객들이 저를 지나쳐가는 걸 지켜봤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어요. 어깨가 긴장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힘은 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뢰와 자유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메인홀에 들어갔을 때 로제타 스톤을 봤어요. 세 줄의 고대 문자가 새겨진 거대한 검은 화강암 판이었죠. 학교 견학과 교과서에서 사진을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원이 바삐 서 있었고 그의 제복은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이 돌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해줬대.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수세기 전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읽어봤어요. 인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서연이는 거대한 그리스 전사 조각상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불렀죠. 이것 봐. 조각상의 강인한 근육과 진지한 표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기원전 5세기 작품이야. 저는 공중에서 손가락으로 조각가가 끌로 조각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동전, 도자기, 테피스트리로 가득한 갤러리들을 둘러봤어요. 탐험가와 왕들의 모습이 그려진 높은 천장 아래에서 저는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특별입장 안내판을 다시 볼 때마다 미소가 났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거든요. 일요일에는 기차를 타고 파리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어요. 기차 여행은 부드러웠고 녹색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죠. 저는 여권을 가슴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에 비슷한 문화협정 게이트가 있어서 한국인들은 일부 줄을 건너뛸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다시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했죠. 저는 인파에 합류해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루브르 안에서 웅장한 복도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금빛이 높은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에서 반짝였죠. 모나리자는 두꺼운 유리 뒤에 걸려 있었는데 작지만 매혹적이었어요.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신비로워. 저는 카메라를 꽉 잡고 조심스럽게 조준했어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미소를 보고 얼굴이 밝아지는 걸 지켜봤죠. 이어서 조각상들을 구경했어요. 밀로의 비너스가 대리석 받침대 위에 높이 서 있었는데 없어진 팔들이 오히려 신비로움을 더했어요. 모든 조각상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마치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예술가들이 수년간 돌을 깎아가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는 아팠지만 머릿속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생강 옆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연이가 말했어요. 예술이 우리를 역사와 연결해주는 게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이징과 런던에서의 제 이야기들을 떠올렸죠. 그날 저녁 저는 여권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었고 제가 다녀온 곳들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여권의 힘은 나라의 신뢰,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간단한 도장 하나로 서연이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지만 그 도전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 사람들과 법, 그리고 자유에 대한 존중을 통해 빛난다는 것을요. 저는 기숙사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역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거든요. 월요일 아침은 회색빛 하늘과 함께 찾아왔어요. 창문에 부드럽게 내리는 빗소리가 들렸죠.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빗방울들이 경주하듯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정말 폭풍 같았거든요. 히드로 공항의 게이트들, 기숙사 대화들, 음식 파티들, 박물관들, 그리고 파리 여행까지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었답니다. 가방을 들고 학생회관으로 향했어요. 벽면에는 동아리 홍보 포스터들이 가득했죠. 사진 동아리, 토론 동아리, 아시아 문화의 밤 등등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아시아 문화의 밤 부스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그곳에서 작은 한국 국기들과 한복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밤이 기대되지? 서윤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응, 나도 도와줄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함께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저는 파란색 글씨로 한국을 발견하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죠. 김치 그릇들, 미니 불고기 샌드위치 접시들, 그리고 김과자 봉지들을 배치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일본과 인도 학생들이 초밥과 사모사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전역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제학 수업 친구들인 올리버와 미아도 왔죠. 올리버가 불고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장에이, 이거 정말 맛있다. 미아도 보리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의 균형이 정말 좋네. 달콤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저는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영국 학생들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헐로. 감사합니다 생크유. 발음이 서툴렀지만 제대로 할 때면 환하게 웃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한 남학생이 물었죠. 한글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학자들만 한자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중해서 들었답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한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힘이 말이에요. 간단한 문자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한 교수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셨어요. 휴즈 교수님이 한국 민담집 작은 책자를 들고 계셨죠. 수업 시간에 이걸 언급했었지. 공유해줘서 고마워. 저는 영광스러웠어요. 그 순간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 그룹이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어요. 흘러내리는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부채를 활짝 펼쳤죠. 마치 색색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거든요. 역사나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 마음, 그리고 정신력에서 말이에요. 가벼운 이슬비 아래로 기숙사에 돌아가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선택지가 있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거나 런던에서 석사 과정을 밟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탐험하는 것까지요. 여권이 길을 안내하겠지만 결정은 제 마음이 내릴 거예요. 지갑에 손을 넣어 빨간 표지를 만지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정체성과 과거,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었거든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여권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어. 아마도 공공정책을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여행 자유를 개선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고요. 중국과 한국 문화 모두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문 앞에 서서 벽에 걸린 아시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베이징, 서울, 도쿄. 각각의 점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교훈이며 친구였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초승달이 모습을 드러냈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 차분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권리, 역사, 예술,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작은 문이 큰 세상을 열 수 있고 간단한 음식이 지속적인 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죠. 무엇보다 한 가지 진실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